내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온 인생과 세월은 얼굴에 있다고 하죠.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에서 놓아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운 명언들과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둘째,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말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 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끝내 모두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넷째,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며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다섯째,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날 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여섯째,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한다.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고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일곱째,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자발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난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덟째,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라.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든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든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는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이는 배워야 알며 어떤 이는 곤란을 겪어야 알지만 과정은 달라도 그 깨달음은 모두 같다.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군자가 도리에 맞게 학문을 깊이 파고드는 까닭은 스스로 경험해 얻고자 합니다. 마음의 중심, 조연함이란 욕망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익히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 말을 하는 것도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말을 쉽게 하면 신시함이 없고 말이 수다스러우면 지루하고 말이 방자하면 거슬리게 되고 하는 말이 무례하면 오는 말도 무례해진다. 마음을 붙잡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좋든 나쁘든 상황에 휘둘리면 나의 마음을 잃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오만함을 방치하지 말고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자. 뜻을 가득 채우지도 즐거움이 크게 이르게 하지도 말라. 술에 취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산다. 하루의 절개는 잔에 달려있지만 100년의 절개는 뜻에 달려있다. 잔이 차면 술이 넘칠 뿐이지만 뜻이 거칠면 뜻에 취하게 된다. 선과 악, 선을 따르기는 산을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기는 담이 무너지듯 순간이다. 즐기는 것은 10,000번을 반복하는 애정이며 앞으로 10,000번을 더 반복할 것이라는 긍지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어른의 말,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 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어진 자는 자신을 사랑한다. 정성의 힘, 한 번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성은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가 되는 길, 매일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두 나를 만드는 나의 역사가 된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 세월의 독, 삶의 찌꺼기가 세월의 독으로 쌓이지 않으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내일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 소인은 한가할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군자를 보면 슬며시 나쁜 것을 가리고 선한 것만 드러낸다. 돕는다는 것,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되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주는 것 자체의 행복을 경험하라.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대가를 찾는다면 이는 상인의 일이여 원대한 일이 될 수 없다. 대가가 되는 길 일을 하듯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듯 일을 하라.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지 말라.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해서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 예시를 거울 삼아 오늘 일을 본다면 풀지 못할 어려운 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위기란 맞닥뜨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미 구멍을 막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미를 알고 조심스레 미리 둑을 쌓는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부끄러움 없는 삶.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매사를 삼가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어그러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어라. 다산 정약용 명언 6가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륜을 가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우리는 낙후된 실정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차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 션센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 벤펀이라 하겠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약하고 이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재물을 비밀스에 간직하는 것은 베풀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음속에서 천명태민과 인욕연유이 싸워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옳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반성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허물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습관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둘째 아들 하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정약용 선생은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야 했지만 그의 자식들이 역적의 아들로 살아가야 했던 상황을 걱정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전한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춘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남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주변에는 환경 탓,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즐거움과 슬픔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의 기복에 휩싸이곤 합니다.